자, 이번 시간에는 FreeRTOS 타스크 관련 이론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스크라고 하는 것, 타스크는 다음과 같이 무한 루프로 돌고 있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스크는 이론적으로 이렇게 끝낼 수가 없는 그러한 형태로 이제 STM32 FreeRTOS는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first task 이런 식으로 이제 호출돼서 구현되기도 하고, 근데 그 타스크 내에서는 지금 무한 for loop로 구현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any number of task를 generate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priority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만의 스택을 갖는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그 타스크의 경우에는 4개의 상태를, FreeRTO에서는 4개의 상태가 있는데, 하나가 running, 그 다음에 blocked, 그 다음에 suspend, ready. 요 4개의 상태 트랜지션을 갖고 타스크가 스테이트 변이를 일으킨다, 상황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타스크가 만들어지는 것과 딜리트 되는 것은 우리가 CMSIS OS 상에서는 OS thread create 해서 만들고, 딜리트 할 때는 OS thread delete에서 제거를 한다. 이런 요 OS 함수를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스크 스트럭처는 일반적으로 이제 자기 자신의 코딩, 프로그램 코드로 구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사용하는 스택, 램 영역을 사용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프로세스 스택이니까 PSP를 포인터로서 PSP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기 자신의 이제 타스크 컨트롤 블록이라고 해서 자기 자신이 돌아갈 때 여러 가지 수행하고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 스트럭처가 되겠죠. 언제 뭐 타스크가 만들어졌는가, 프라이어티는 어떻게 되나, 스택 포인트는 어떤 주소를 램의 어디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가, 프라이어티는 어떻게 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타스크 현재 상태는 어떤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메모리 블록, 그게 이제 타스크 컨트롤 블록, 이 세 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로그램 코드, 스택, 타스크, TCB.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OS 커널한테 요구를 하기 위해서 호출하는 함수가 private, 그러니까 PV port memory allocation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호출해서 TCB를 위한 메모리 블록, 또 하나는 타스크 스택을 위해서 또 호출하고 그래서 2번 정도 호출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타스크 스위칭을 할 때, 타스크 스위칭, 컨텍스트 스위칭 또는 타스크 스위칭, 컨텍스트 스위칭 할 때는 이러한 그 정보들, 스택이나 TCB 이런 내용이 저장이 됐다가 타스크가 이제 서스펜드 되면은 이런 스택이라든가 TCB가 메모리 상에 저장이 됐다가 다시 타스크가 러닝 될 때는 이런 것들이 이 메모리 상으로 다시 리스토링 되는 그러한 식으로 TCB나 스택 이런 것들이 컨텍스트 스위칭 할 때 사용이 된다. 그런 내용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이제 뭐 하나의 그 타스크가 이렇게 진행될 때 타스크는 하나의 함수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first task 예를 들어서 요 함수가 실행되는 게 하나의 타스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해야 될 일은 타스크 이니셜라이제이션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for loop 안에서 실질적인 타스크가 수행되는 코드는 요 안에 작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무한 루프로 해갖고 never stop, 그러니까 여기 끝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요 타스크 이니셜라이제이션은 한 번만 타스크가 만들어질 때 한 번만 수행이 되고 요 for loop 내에서 이제 타스크가 수행되는 코드가 실제 수행되는 거고 이쪽은 결코 만나지를 않는다. 요게 하나의 타스크다. 타스크는 그 하나의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스크 상태는 일반적으로 ready, running, blocked, suspend 해갖고 요 4개 상태가 상황에 따라 이제 상태를 이렇게 변화하면서 타스크가 작동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ready 상태로 있다가 이것이 CPU로 점유하게 될 때 스케줄러에 의해서 CPU가 점유되면서 러닝 상태로 갔다가 OS 딜레이나 OS 딜레이 until 이런 함수를 수행함으로써 블락드 상태로 가기도 하고 또 OS thread suspend라고 하는 함수 호출에 의해서 러닝 상태에서 suspended 상태로 가기도 하고 다시 suspended 상태에서 OS resume, OS thread resume 상태로 해서 ready 상태로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ready 상태에서 스케줄러에서 이제 러닝 상태로 가고 또 러닝 상태에서 OS thread yield 해서 CPU를 다른 타스크한테 양보할 때 ready 상태로 다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상태 4가지 상태를 뱅뱅뱅뱅 돌면서 타스크가 유지를 하고 있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 대표적으로 블락드에서 OS 딜레이 until 해갖고 어떤 시간이 딜레이 하면 1초 딜레이 하면 1초 시간이 경과되면은 타이머 이벤트에서 ready 상태로 가고 그래서 여기 ready 상태는 이제 일반적으로 타스크가 이제 실행이 될 수 있는 상태죠. 아직 CPU는 점유하지 못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스케줄러에서 이제 ready 상태에 있는 것이 CPU를 점유하게 되면은 러닝 상태로 바뀌게 되면서 비로소 여기서 CPU 점유에서 타스크 코드가 수행되는 겁니다. 러닝은 실제 러닝되는 타스크가 실제 러닝되는 거, ready는 아직 러닝되기 직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블락드는 이 타스크가 러닝하다가 뭐 OS 딜레이라든가 OS 딜레이 until 함수를 호출하면서 블락드 상태로 가는. 그래서 블락드 경우는 통상적으로 어떤 자원을 웨이팅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스펜디드 경우는 외부 또는 커널이나 또 다른 타스크에서 강제로 서스펜드 시킨 경우.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이 타스크는 메모리 상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상에는 상주해 있는데 스케줄러 상황에서는 이제 고려되지 않는 그런 상태. 요 4개의 상태 상황에 따라 이제 트랜지션 처리가 일어나면서 이 타스크가 한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타스크 스테이트, CMS, CSOS에서 이제 주로 타스크 스테이트 정형화된 게 러닝이냐, 레디냐, 블락드냐, 서스펜드냐, 딜리티드 돼 있냐, 제거됐냐, 스레드가 에러를 발생하고 있냐 해갖고 요 값은 실질적으로 0, 1, 2, 3, 4, 그 다음에 0, XFF, 7FF로 돼 있는데 각각의 상태가 running, read, blocked, suspended, 그 다음에
task has not been deleted. 그러나 TCB는 not yet been freed. TCB는 아직 제거가 아직 안 된 상태. 타스크는 딜리트가 됐는데 TCB는 아직 여전히 메모리상에서 힙 쪽으로 반납이 안 된 상태. 그래서 프리드가 안 된 상태. 이런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상태들이 좀 사용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그 다음에 이제 타스크 프라이오리티는 타스크나 프라이오리티가 어사인 되는데 타스크 아이들 프라이오리티 해서 타스크 헤더 쪽. 그래서 이 타스크 헤더 쪽은 여러분들 아무런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 나서 거기서 타스크 헤더 여기가 지금 FreeRTO에서 소urce include 타스크 헤더 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타스크 아이들 프라이오리티는 지금 0으로 이렇게 돼 있죠. 0 이렇게 타스크 아이들 프라이오리티 현재 0으로 세팅하고 있죠. 실제 사용하고 있을 때 한 예제입니다. 0. 그 다음에 맥스 프라이오리티 -1은 맥스 프라이오리티는 또 어디 있나요? 그것도 이제 이렇게 이런데 타스크 얘는 이제 FreeRTO에서 컨피규어 헤드에서 찾을 수 있다고 했잖아. 여기는 컨피규어 맥스 프라이오리티 하고 7으로 돼 있는데 요게 맥스 프라이오리티하고 같은지는 이제 모르겠는데 그래서 요거는 0, 요거는 뭐 7으로 세팅하고 있다. 이렇게 뭐 대략적으로 파악이 되는데 자, 오늘 어쨌든 간에 각각의 타스크들은 이런 프라이오리티 값을 갖고 작동을 한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이제 프라이오리티라고 하는 게 타스크가 이제 수행되는 우선순위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항상 이 타스크가 CPU를 점해서 수행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ready state에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ready state에 있는 그 타스크 중에서 가장 프라이오리티가 높은 놈이 CPU를 점유하게 되는데 그것을 선정하는 그 코드가 스케줄러라고 하는 기능으로 코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task with high priority can preempt running. 이것은 프라이오리티가 낮은 타스크가 진행하고 있다가 프라이오리티가 높은 타스크가 ready state에 있게 되면은 요 타스크가 기존 프라이오리티 낮은 타스크를 제치고 밀치고 자기가 먼저 도는 거. 그게 이제 프리엠프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이 발휘되려면 configure use preemption 기능을 1로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이게 이제 프리엠프션 할 경우에 적당한 타임 슬라이스 틱이 경과된 시점에서 스위칭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하고 인터럽트 발생 시 인터럽트 처리 마지막 인터럽트 처리가 끝나고 되돌아갈 때 타스크가 스위칭이 되는 하이 프라이오리티 타스크가 작동되게 되는 그런 뭐 가지를 앞에서 살펴보았죠. 스케줄러에서. 그 다음에 타스크 프라이오리티는 프로그램 도중에서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바꿀 수가 있어요. 프로그램적으로. 동적 프라이오리티죠. 다이나믹 프라이오리티. 그래서 이제 프라이오리티 요 값이 낮을수록 프라이오리티가 낮고 값이 높을수록 프라이오리티가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타스크 프라이오리티 여기 대표적으로 이제 높은 값을 갖는 게 이제 3이죠. 3. 리얼타임 OS 프라이오리티 리얼타임 3 하면은 이게 좀 프라이오리티가 높은 값을 갖는 타스크가 되겠고 그 다음에 프라이오리티 노멀 하면 보통 0 요걸 기준으로 해서 또 프라이오리티가 로우면은 -2에서 좀 낮을까 아주 낮은 아이들 경우는 -3 요렇게 이제 값을 갖는데 요거는 프로그램상에서 한번 CMSIS OS.S에 이제 정의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실제 실습할 때
찾아봐서 한번 감각을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프라이오리티 실제 값들, 프라이오리티 에러 봤을 때서는 특별히 요 밸류를 0x8선에서 스페셜 밸류로 놔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상으로는 3이 가장 지금 하이스트고 마이너스 3이 로우스타, 이렇게 한번 대략적으로 프라이오리티 컨셉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시간상의 프리엠티브로 세팅한 경우와 코오퍼레티브로 세팅한 프리 RTOS에서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는 경우에요. 여기서 A, B, C, A, D, A 이렇게 이제 스위칭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프라이오리티가 D가 가장 높은 거죠. A, B, C는 동일하고, 제로는 아이들이 가장 낮은 프라이오리티죠. 처음에 시스틱이 딱 발생되고, 그 다음에 시스틱 내에서 스위칭을 하기 위해서 펜 SV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를 발생하는 거죠. 발생시키면은 요 루틴 안에서 그러면 타스크를 탁 찾는데, 타스크가 처음에 뭐 A밖에 없으면은 A가 CPU 점에서 쭉 하고 돌다가 프리엠프티브 경우에는 다음 시스틱에서 이제 스위칭을 한번 할 수 있는데, 요때 이제 펜 SV로 갔더니 새로운 타스크 B가 그 사이에 생겼는데, 이게 프라이오리티가 1이니까 A하고 같네요. A하고 같으니까 라운드 로빈에 의해서 얘를 한번 사용했으니까 요게 B가 돌려고 해요. 근데 B가 작동 중에 시스틱 발생 직전에 자기가 OS yield 하면은 다 CPU 점유를 다른 타스크한테 양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OS 스레드 yield는 결국 펜 SV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를 발생시키고, 그래서 타스크 스위칭을 탁 하다 보니까 같은 순위가 A, B, C가 동일한 순위가 있잖아요. 아직 D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A, B, C 세 개가 C가 있으니까 같은 프라이오리티인데 A, B는 사용했으니까 라운드 로빈만으로 C가 이제 작동을 해요. 그러다 C틱이 딱 발생하니까 펜드 SV를 호출해서 또 타스크 스위칭을 하려고 그러죠. A, B, C 세 개가 있는데 B, C는 최근에 사용했으니까 A가 이제 작동하려고 하고, A 작동 중에 지금 하드웨어 인터럽트가 발생된 거예요. 하드웨어 인터럽트가 프라이오리티가 지금 높은 거예요. 그래서 하드웨어 프라이오리티를 발생했는데, 그 안에서 세마포를 릴리즈를 한 거죠. 근데 세마포를 누가 지금 기다리고 있었냐면은 프라이오리티 높은 D 타스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마포를 갖고 있지 못하니까 이제 D가 못 돌았는데, 이때 A가 갖고 있던 세마포를 릴리즈를 해버리니까 이때 릴리즈를 하고 인터럽트 서비스 마지막에서 펜 SV를 호출해서 타스크 스위칭을 하도록 하니까, 여기서 요 세마포를 기다렸던 D, 프라이오리티 높던 D가 세마포를 갖게 되니까 얘가 수행이 되는 겁니다. 수행하다가 OS 딜레이를 해서 CPU 타임을 다른 타스크한테 양보를 하니까, 이때 다시 A가 돌게 되는데, A가 돈 이유는 여기서 B, C는 아마 작업이 B가 yield하고 C 아직 안 끝났다고 보는데, C는 끝났다고 보고, 그러면 A, B가 남았는데 다시 A를 도네요. 통상적으로 B가 돌 것 같은데, 라운드 로빈이면은 A는 조금 돌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B가 돌아야 되는데 왜 A가 돌았는지 모르겠네요. 잠깐, B, C, 지금 A도 레디, 요 D가 돌 때는 A 레디, B, C 레디니까 세 개가 레디 됐는데, A는 직전에 돌았었잖아요. 그러니까 B나 C가 돌아야 되는데 여기서 왜 A가 돌았는지 모르겠네요. 그죠? 요거는 뭐 미스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오퍼레이티브 경우에는 요 C스틱이 중요하지 않고, C스틱은 전혀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A 타스크 처음에 A가 런하고 B, C는 지금 레디 상태예요. A가 런하고 있다가
자기가 양보를 하니까 pen SV가 수행이 되고, 여기서 어떤 놈으로 바꿀까 하니까 B, C, A 세 개가 있잖아요. A는 지금 사용했었고, 그러니까 B가 선택이 돼서 B가 돌고 있다가 B가 또 OS 딜레이를 하니까 B가 양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A, B, C 세 개가 있으니까 A, B, C, 자기 B는 썼고, 그러면 A, C 중에 한 번도 안 돌았던 C가 선택이 돼서 돌다가 하드웨어 인터럽트가 발생이 돼서 이 하드웨어 인터럽트 루틴 내에서 여기도 이제 pen SV가 호출이 돼야 되는데 호출을 않고 그냥 리턴한 거예요. 호출하지 않고 리턴했다는 얘기는 스위칭을 안 하겠다, 스위칭을 안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존에 돌았던 C가 계속적으로 돌게 됩니다. 만일에 여기서 만약에 인터럽트 루틴 내에서 pen SV를 호출했다면은 여기서 스위칭이 한 번 더 일어나겠죠. 그래서 C가 돌았으니까 A도 돌고 B도 돌고, 그러니까 A 쪽이 돌게 될 공산이 크죠. 근데 여기서는 pen SV를 호출 안 했으니까 단순히 하드웨어 인터럽트만 수행하고 되돌아왔으니까 C가 연속적으로 돌아야 되겠죠. 그래서 C가 yield 하기 전까지는 이런 OS 딜레이나 스레드 yield 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C가 끝날 때까지 작동되게 됩니다. 그래서 프리엠프티티브의 특성은 이런 C-스틱 쪽에서 이제 스위칭이 일어나거나 IRQ 쪽에서 하드웨어 인터럽트 루틴 처리 끝나고 나서 스위칭이 일어나거나 이런 얘기고, 코오퍼레이티브는 C-스틱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코오퍼레이트 타스크 간에 이런 함수나 이런 함수를 호출해서 다른 타스크로 양보를 해야지만 다른 타스크가 돌 수 있는 거, 그러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텍스트 스위칭은 이제, 그래서 앞에 컨텍스트 스위칭이 되기 전에는 타스크들이 그룹으로 나눠져서 리스트에 들어있게 되는데, 그런 용도로 해갖고 뭐 여기 이제 아마 변수를 좀 나열하려고 시도했던 것 같아요. 리스트 퍼스트, 리스트 인테그레이트, 체크 밸류. 근데 이거 뭐 실제 사용 안 하고 있다고 하고, 여기도 지금 사용 안 하고 있는 리스트 세컨드 리스트 인테그레이트, 체크 밸류 이렇게 사용 안 한 것, 저도 이거 아직 실습에서 만나보지 못한 변수 이름이에요. 반면에 리스트 아이템들은 타스크들을 리스트 큐로 이렇게 쭉 배열하려고 하는 리스트 아이템, 미니 리스트 아이템, 이런 것들은 타스크들을 이렇게 리스트 큐로 이렇게 쭉 배열시키고 있는 용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스크들을 쭉 그룹핑해서 배열하려고 할 때, 나열하려고 할 때 리스트 아이템이라든가 미니 리스트 아이템을 사용하니까 이걸 잘 알아둬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프라이오리티 변수로 뭐 U 베이스 타입 T를 뭐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틱 타이머는 아까 우리가 봤죠. 프리엠티브 OS 경우에 사용되는 타이머, C-스틱. 자, 그래서 요거는 export C-스틱 핸들러 함수에서 구현이 되어 있죠. 파일은 폴트 C에 들어있고, 그래서 요 C-스틱 핸들러 안에서 모든 하드웨어 인터럽트를 블락킹하고, 그래서 블락킹한다는 얘기는 폴트 디세이블 인터럽트를 더 이상 가동을 안 하고, 인터럽트 발생해도 인터럽트 ISR 발생 안 하게 디세이블 인터럽트를 하고 나서 자고한 그 C-스틱이 발생됐을 경우에, 그 다음에 적당한 시점에 pen SV를 빛을 액티베이트 해서 결국 pen SV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export pen SV 핸들러가 이제 호출이 되겠죠. 그럼 요 안에서 타스크 스위치 컨텍스트라는 함수를 통해서 다음번 CPU를 재우면은 타스크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이때 가장 프라이오리티 높은 타스크를
셀렉트를 해서 그놈이 레디 상태에서 러닝 상태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레디 상태에서 러닝 상태로 되면서 가장 하이스트 프라이어리티 같은 타스크가 CPU를 점해서 러닝하게 되는 게 이제 컨텍스트 스위칭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게 선택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인터럽트를 이게 이제 실행이 되면서 인터럽트는 이네이블 상태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컨텍스트 스위칭 타임은 대략 한 84 CPU 사이클 정도 걸린다 보편적으로. 그런 게 지금 이게 콜텍스 M3 경우에 한번 테스트를 해봤더니 그 정도 걸리더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테스트 컨디션은 콜텍스 M3의 스택 오버플로우 턴 기능을 오프하고 트레이스 피처 기능도 없게 하고 컴파일러도 디버깅 기능 없게 옵티마이제이션으로 해놓고 할 때 보니까 한 88 CPU 사이클 정도 걸리더라. 이게 지금 configure use port optimized task selection은 디버깅 기능이 없도록 요 얘기가 지금 요 앞에 얘기하고 똑같아요. compiler set to optimization for speed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리마크 경우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펜S 콜텍스 M 포트 경우에는 펜SV 인터럽트 안에서 타스크 스위칭이 일어난다. 이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콜텍스 CPU 레지스터들이 있잖아요. R0서부터 R15까지 그런 것들이 컨텍스트 스위칭 할 때 자동으로 이러한 레지스터들이 자동으로 세이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컨텍스트 스위칭 내에서 이런 것들이 세이브 좀 해주기를 바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인스트럭션 갖고도 어셈블러 싱글 인스트럭션으로도 전체적인 레지스터 내용이 세이브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다시 복원될 때 다시 CPU 타임을 갖게 될 때 이런 것들을 다시 복원하는데 이런 싱글 어셈블러 경우에 약 한 12 CPU 사이클이 더 걸린다. 그러니까 CPU 레지스터를 복원하는데 복원해야 연속성을 갖죠.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단했다가 다시 아까 번 한 인스트럭션에서부터 계속 해야 돼. 타스크 A가 진행하다가 타스크 B가 진행하다 타스크 A가 진행하면 타스크 A는 앞서 진행됐던 것 주소 위치에서 연속적으로 다시 수행해야 되니까 프로그램 카운터도 연속적으로 돼야 될 뿐만 아니라 기존에 사용했던 레지스터들을 다 메모리에 저장했다가 다시 복원해서 진행해야 연속성을 갖잖아요. 그때 복원할 때 내부 레지스터를 복원하는데 한 12 CPU 사이클 정도가 걸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컨텍스트 스위칭 할 때 내부 레지스터들을 좀 저장하는데 그 당연히 저장해야 되잖아. 그 중에서 또 만약에 플로팅 포인트를 하드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은 플로팅 포인트 연산자 관련 FPU 특별한 레지스터들도 스택에 저장을 했다가 복원하기도 하고 저장했다 복원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약 한 17개 32비트 레지스터 S0부터 S15 하고 플로팅 포인트 스테터스 컨트롤 레지스터 해서 17개는 꼭 하드웨어 레지스터는 꼭 저장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S16 그리고 나머지는 자동으로 이게 스택이 저장되고 나머지 16에서 31은 소프트웨어적으로 핸들링을 해줘야 됩니다. 해갖고 이게 필요한 경우. 그래서 여기는 S16부터 S31까지 소프트웨어적으로 핸들링한 대목이 되겠어요. 그래서 스위칭 딱 일어나면은 R14 링크 레지스터라고 하는 R14에 다섯 번째 빛이죠. 다섯 번째 빛 테스트를 해서 이게 세팅이 돼 있으면은 S16 그 직전에 요거 FPU를 사용했기 때문에
사용했었기 때문에 S16, 31을 R0가 가리키는 메모리 영역에 이놈을 저장했다가 이 모두 몇개예요? 16서부터 31개. 그 다음에 다시 타스크 스위칭이 돼갖고 우리 시간을 같이 갖고 사용하게 될 때 다시 요 놈을 메모리상에 복원해갖고 요 R0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S16, S31로 다시 갖고 온 다음에 프로그램을 수행하게 되면은 타스크가 연속적으로 계속 도는 효과를 갖게 되죠. 그래서 요 놈을 좀 주의하라. 요렇게 좀 처리를 하라. S16, 31은 좀 어드밴스드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실수 연산 하드웨어 코프로세서를 프로세서겠죠. 프로세서를 사용할 경우는 이와 같은 레지스터 콘텍스트 스위칭에 포함해야 되는데 자동으로 앞부분은 자동으로 스택에 보관이 되니까 OS가 알아서 FreeRTOS가 알아서 하니까 나머지 요거는 FreeRTOS가 못하니까 여러분들 프로그램에서 꼭 처리를 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대목이 되겠어요. 약간 어드밴스드 코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 여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컨텍스트 스위칭에 얼마만큼 시간이 소요되는가 하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테스트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PB6, 7을 LED, GPIO 아웃풋을 하고 거기다 LED를 아웃풋을 해서 여기 이제 스코프로 여기 파형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PDO 쪽은 디포트 쪽에 제로 빛에 해당되는 핀에는 이벤트 아웃풋을 해갖고 그 다음에 여기는 PB6, 7은 그러니까 포트 B의 6, 7은 출력으로 출력으로 하고 여기를 뭐 리셋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PB0에 원 시스템 클락 롱 펄스를 PDO에 이렇게 한번 딱 해서 SEV 인스트럭션 어셈블러 인스트럭션을 사용해서 PDO 쪽 디포트 제로 쪽에 이제 펄스를 한번 하이로 해갖고 그 클락을 이렇게 스코프로 한번 본 다음에 타스크 스위칭이 일어날 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가를 좀 시간적으로 스코프상에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C스틱 핸들러 안에 이제 인스트럭션 2하고 3 인스트럭션 2, 3 2, 3이 어떤 거야 모르겠는데 포루프 안에서 해서 타스크와라고 타스크 2가 이렇게 번갈아 가도록 이렇게 한 모양인데 인스트럭션 2, 3 2니까 요거죠. 리셋 PB6 3 리셋 PB7 요렇게 해서 요렇게 처리 요거 수행하고 요거 그 다음에 4번 인스트럭션 4 has been placed within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 4는 port pend SV 핸들러 요 pend SV 핸들러가 타스크 스위칭 일어날 때 호출되는 함수잖아요. 여기서 요거를 호출한 거예요. 요 SEV 해서 PDO 쪽에 클락이 하나 이렇게 하이로 나가도록 요렇게 프로그램 해놓고 리턴하기 전에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리턴하기 전에 그러니까 폴트 펜드 SV 핸들러 리턴하기 전에 BXLR에서 되도록 하기 전에 요걸 수행 SEV를 시행해 갖고 한번 했는데 지금 요 샘플은 지금 STM32 L4 시리즈 프로세스에서 진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스코프로 파형을 요렇게 보니까 이제 이게 4메가 클락 사용했을 때 시스트 클락 파형을 정확히 관찰이 된 거고 3메가니까 이제 250 4메가 하면은 이게 얼마예요? 250 마이크로 세컨드인가요? 250 나노 세컨드? 250 나노 세컨드?
클락 여기 사이를 한번 잘 보세요. 듀레이션을.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뭐 37 마이크로 세컨드 시간이 걸려졌다. 그래서 펜 SV 이 코드 시작 직전에, 그 다음에 또 여기는 뭐 타임 비트윈 비기닝 시스틱과 타스크 스위칭 이루어지기까지의 요 펜 SV에서 타스크 스위칭이 일어나잖아요. 그 사이에 한 30 마이크로 세컨드 정도가 걸렸다는데, 컨텍스트 스위칭 타임 측정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5 마이크로 세컨드 정도, 여기가 5 마이크로, 그래서 이게 노란색이 이렇게 5 마이크로인가요? 여기가. 그 다음에 250 나노 한 클락 사이클은 4메가의 요 한 클락은 SEV 갖고 250 나노 세컨드죠. 250 나노 세컨드 해갖고 콘텍스트 스위칭이 대략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를 스코프상으로 이렇게 지금 찾아보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여기 얘기가 좀 어드밴스드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스택 포인터는 두 개이죠. 메인 스택 포인터는 그 커널 프로그램, 메인 어플리케이션이 사용하는 거죠. 타스크가 아니고, 타스크는 PSP를 사용하죠. PSP, 프로세서 스택 포인터. 그 다음에 메인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걸릴 때 스택은 MSP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MSP, 메인 스택 포인터는 인터럽트, 그리고 그 메인 커널 펑션, 메인 어플리케이션이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메인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타스크를 만들면 타스크들이 또 사용하는 스택은 PSP에서 사용돼요. 그래서 스택 포인터가 두 개 있죠. MSP하고 PSP. 그래서 타스크는 PSP, 타스크2는 PSP, 자기 자신의 PSP. 메인 SP는 인터럽트 걸렸을 때나 또는 커널이 메인 프로그램이 작동될 때. 자, 그런 것들을 잘 아시고, 타스크는 PSP, 자기 자신 PSP의 메모리 영역, 스택, 그 다음에 자기 자신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죠. 스택 안에 데이터를. 타스크2도 자기 자신의 PSP, 그래서 메모리 영역 사용, 자기 자신의 스택을 사용하고 있고, 그 안에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메인 SP는 이제 커널이 사용하거나 하드웨어 인터럽트 발생될 때 사용하거나, 그래서 펜 SV는 요 MSP를 사용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each 타스크는 자기 자신의 스택 포인터를 PSP를 갖고 있다. 타스크 스위칭이 일어날 때 요 PSP를 보고 메모리 주소를 찾아서 요 데이터를 복원하고 수행하거나, 타스크2 경우는 자기 자신의 PSP가 가리키는 주소에서 데이터를 복원하고 수행하거나 이렇게 된다. 멀티타스크 개념의 스택 사용되는 용도를 커널이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인터럽트가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프로세서가 사용하는 거, 타스크가 사용하는 거. 타스크가 프로세서 PSP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듀얼 스택이라는 것은 MSP와 PSP가 두 개가 스택이 놀고 있다. 메인 스택 포인터, 프로세서 스택 포인터. 요거는 어플리케이션이 사용하는 거, 커널이 사용하는 거, 인터럽트가 사용되는 거. 요거는 타스크가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각각은 R13이 스택 포인터죠. 스택 포인터. 그래서 콜텍스 입장에서는 R13 레지스터가 MSP가 될 수도 있고 PSP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듀얼 스택 아키텍처는 MSP, PSP 두 개.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에 타스크가 사용되는 게 프로세서 스택. 그 다음에 OS 커널 또는 인터럽트가 발생될 때 인터럽트 핸들러가 사용되는 스택은 MSP다. 그래서 듀얼 스택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타스크 만들 때는 이제 이렇게 OS 스레드 데피니션 해서 이름, 그 다음에 함수명, 타스크 함수명, priority, 그 다음에 타스크 사이즈. 그리고 이 타스크의 스택 사이즈.
그러고 나서 요렇게 해서 만든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서 OS 스레드 데피니트, OS 스레드 데피니트 타스크 1 요게 요 자료 구조는 요렇게 돼 있습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요렇게 한번 호출한 다음에 스레드 만들 때는 OS 스레드 크리에이트 해갖고 요 타스크 요 핸들러를 갖고 OS 스레드 한 요 변수를 하고 여기는 널인데 아규먼트가 없는 경우, 아규먼트가 없다는 얘기는 요 스레드가 만들면 결국 요 스타트 타스크 1으로 호출하는데 이때 스타트 타스크 1 하고 가로 열고 아무것도 보이드란 얘기예요. 만약에 아규먼트를 함 하면은 요 스타트 타스크 1 할 때 가로 열고 함 하고 호출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은 뭐 변수 없는 경우에 널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여기서 타스크 1 핸들러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핸들러를 갖고 이제 우리가 호출해서 타스크를 진행을 뭐 할 수도 있고 타스크의 진행 상태 알고 싶으면은 이제 이 타스크 핸들러를 갖고 이 타스크 1이 지금 어떤 레디 상태야 뭐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API 함수 호출할 때 이 핸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타스크 핸들러가 만약 널이면은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에러죠. 만약에 타스크 핸들러가 널이 아니면 타스크 아이디를 갖게 돼요. 그래서 이제 타스크 관련 여러 가지 API 함수 호출할 때 요거를 변수로 사용한다. 그래서 스레드 관련 함수로 호출할 때 그러니까 뭐죠? OS yield 스레드 뭐 이런 거 할 때 타스크 1 핸들 여기 이제 뭐 아이디라고 돼 있잖아요. 타스크 아이디 파라미터를 사용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타스크 핸들 데피니션은 뭐 여기 지금 OS 스레드 아이디로 이렇게 변수 정한 거고, 타스크를 만들 때는 OS 스레드 크리에이트 함수로 호출한다. 딜리트 할 때는 OS 스레드 터미네이트 함수로 호출한다. ID 타스크 ID 정보를 얻고자 할 때는 OS 스레드 get ID 호출한다.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그 이외에 또 중요한 OS 관련 함수들은 OS 스레드 yield, OS 스레드 is suspended 하고 있냐 해갖고 요 스레드 i를 파라미터에서 야 이 타스크가 지금 suspend 돼 있어. 이 아이디를 갖고 있는 타스크가 resume 해 이런 얘기고, 이거는 커널에서 주로 호출하겠죠. 그 다음에 요 타스크 아이디 갖고 있는 상태가 지금 어떻게 돼 하고 얻는 거, 이것도 OS 스케줄러나 이런 데서 호출하겠죠. 그 다음에 야 이 아이디 suspend 해, 이것도 이제 OS 스케줄러가 suspend 시키겠죠. 어떤 이유로 인해서 suspend. 그 다음에 모든 스레드 다 resume all 하면 전부 레디 상태로 올라가는 거죠. 뭐 타스크들이 전부 레디 상태로, suspend all 하면 전부 모든 레디 상태에 있는 타스크가 전부 suspend 상태로 내려가는 거죠. 요런 함수들은 이제 OS에서 스케줄러라든가 OS 커널에서 호출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응용 프로그램상에서 이런 걸 호출하는 예는 좀 드물 것 같아요. 약간 뭐 잘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 아까 코오퍼레이티브 타스크 경우에는 다른 CPU한테 자기 CPU 타임을 양보하려면 이거를 호출해야 되죠. 그러니까 꼭 스케줄러 아니고 여러분들 자체의 그 타스크 안에서 호출해야 되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지금 타스크 관련, 타스크란 무엇인가, 그리고 타스크 관련 여러 가지 API 함수들, 타스크가 스위칭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지만 FreeRTOS는 OS 중에서도 굉장히 초보적인 아주 국민학생 초보적인 OS예요. 반면에 윈도우 10이라든가 우분투 같은 경우는 아주 어려운 OS죠. 거기에 비하면 여기에서의 OS 운영은 FreeRTOS의 OS는 굉장히
쉬운 OS입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을 절대 하지 마시고 이해가 안 되면 계속적인 질문을 저한테 주시면은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로써 타스크 관련 이론 동영상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